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열흘째인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영 기자,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많이 덥습니까? 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저도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분들도 많고 시원한 음료를 들고 목을 축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은 오늘로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소나기가 그치면 바로 다시 기온이 올라서 더위가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해가 져도 무더위는 계속돼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이 행정안전부는 그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는 그제까지 모두 1,284명, 추정 사망자는 16명입니다.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 등은 과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반드시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통 등은 온열 질환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뒤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내일 35도, 모레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장기간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인데 강릉은 벌써 36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폭염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원 기자, 오늘도 이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붉은색이 30도를 넘는 지역입니다. 아직 오전 시간대인데도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30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이는 이 보라색이 35도를 넘어선 곳인데요. 오늘도 강릉이 36.7도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지난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더운 남서풍이 백두대간을 넘는 동안 더욱 데워지면서 이 동해안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는 날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짙은 붉은색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강원 산지나 한란산 등을 뺀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문제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도시의 폭염특보 지속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보가 내려진 지 열흘째가 됐고요. 경보로 강화된 지도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전과 광주는 벌써 9일째 경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이런 더위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먼저 폭염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위성 영상인데요. 여기가 한반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렇게 넓게 맑은 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압에 막혀서 6호 태풍 카눈도 현재로서는 일본 남쪽을 향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동안에는 이렇게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주말부터는 폭염의 양상이 다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폭염이 심했던 강릉은 오늘 38도로 최고를 기록한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주말부터 이 다음 주 초까지가 폭염의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낮 시간에 온열 질환으로 119에서 출동한 건수가 모두 110건이었고요. 심정지 환자도 2명 늘어서 모두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 20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폭염 누적 온열 질환자는 이제 1,284명으로 늘었고요. 이 가운데 16명이 숨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시간대별로 온열 질환 발생 통계를 보면은 이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도 2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시간대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에 15분 정도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북 새만금에서 개막한 세계 잼버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개막식 도중에 참가자 가운데 80여 명이 열 탈진 증상을 보이며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줄지어 섰고 경찰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이 이동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도중 수십 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나자 소방과 경찰이 긴급 출동한 겁니다. 개영식이 열린 시각은 어젯밤 8시. 4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인 상태로 행사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부안엔 열새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개영식이 한창이던 밤 9시 무렵 부안의 기온은 27.5도였는데 한자리에 모인 수만 명 인파의 열기가 더해져 실제 참가자들이 느꼈을 더위는 훨씬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참가자 여럿이 어지럼증 같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3시간 만에 83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잼버리 조직위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근처 경찰서 3곳에 가포비상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고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온열 환자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지금 다수 구급차 출동해서 이제 저희가 대응 중입니다. 이번 잼버리는 시작부터 우려를 키웠습니다. 폭염이 지속하는 데다 바닷가라 습도가 70%를 넘나드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개영식 전까지 이미 4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807명의 그 환자가 발생을 했고 400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직위는 바깥 활동을 못할 정도의 폭염이 오면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폭염 경보 발효 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은 도심 한복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이 더 뜨겁게 달아올라서 공사장이나 농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신체 특성상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상황별, 계층별로 폭염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최성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 기온이 35도 넘게 치솟은 날, 열화상 카메라로 본 여의도 셋강 옆 도로들이 용광로처럼 달궈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불가마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은색 차량은 표면 온도가 70도를 웃돕니다. 빌딩 숲은 햇볕에 달궈진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열기에 갇힌 도로와 건물이 도심을 열섬으로 만든 겁니다. 이처럼 도심 속 기온은 잔디밭 백엽상에서 관측한 서울의 공식 기온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로나 건설 현장의 기온이 관측소 기온보다 평균 0.5도에서 1도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뙤약볕을 쬐며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선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폭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팔트가 내뿜은 열기 탓에 아이들 키 높이의 기온이 성인 키 높이보다 1도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창문이 닫힌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논밭 등 농촌 작업 현장 역시 온열 질환자가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열기가 갇히는 비닐하우스가 특히 위험합니다.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나홀로 작업은 삼가야 합니다. 노인들은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압이 떨어져 쓰러지기 쉽고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는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
휴식을 취하도록 권합니다. KBS 뉴스 최성시입니다. 당분간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되도록 외출 자제하시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